안녕하십니까. 전옥표 이기는 TV의 전옥표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전옥표 이기는 TV에서는 은퇴 준비 시리즈를 계속해서 방영해 드린다고 여러분하고 약속했는데, 오늘은 은퇴하신 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타입별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퇴 생활에서 세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고, 또 한 가지 부분에는 건강 문제고, 또 한 가지 부분에서는 외롭고 고독하다, 여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건강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은퇴 준비에서 굉장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외롭고 힘든 생활들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또 직장 다닐 때나 퇴직 전에는 시간이 쫓겨서 살았지만은 이제 시간이 많이 있는 속에서는 어떻게 그 많은 시간들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로 하고, 또 선배들이나 다른 분들의 생활하는 분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은퇴 생활의 타입별로 5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방송을 같이 보시면서 내가 은퇴 후에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기면 이런 타입별로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참고로 하시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퇴를 앞두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것은 은퇴하신 분들의 그 여유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란데, 첫 번째 타입입니다. 첫 번째 타입은 누구나 대부분 선택하는 부분이 전원생활형입니다. 전원생활형, 이것은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만사 제쳐두고 그러니까 도심의 복잡한 생활을 정리하고 도심 근교라든지 시골로 내려가서 조그마한 전원주택을 짓든지, 아니면 그 구입해서 텃밭을 일구면서 오손도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야말로 오랫동안 로망이었던 그런 생활들을 가져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은 일찍이 교편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도심에서 떠나서 양평에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생활을 멋있게 하기 위하여 목조 건물로 아주 근사하게 집을 지었는데, 거기서 생활하면서 정말로 자족하고 만족한 생활을 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전원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그 친구한테 그 지인의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들려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로 소박하게 자연 생활을 하면서 자연에서 주는 모든 싱싱한 어떤 먹거리들로 생활을 하고 또 활동하면서 자족하고 있으면서 전원생활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기도 들은 얘기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2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전원생활에 실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라는 건데, 그 첫 번째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래야 전원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골에 들어와서 저녁 8시만 되면 적막하고 앞에 캄캄해서 나갈 수 없는 그런 고요하고 공기도 맑고 자연 속에 사는데 또 적막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도심에 생활했을 때하고 비교하고 또 그런 욕심들을 자꾸 내다보면은 전원생활에 만족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부담이 되고 힘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비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마음을 비우고 자연과 함께 벗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없다면 전원생활은 실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부분에서 전원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농촌, 귀촌이나 기농 부분 쪽 전원생활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느리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도심에서 살고 직장 생활을 할 때라든지 나름대로 생활할 때 항상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 있지만은 시골이라든지 도시보다도 좀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느리게 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적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원생활한다고 귀농하고 또 귀촌해서 또 전원주택을 짓고 했는 분들 중에서 오염 버티지 못하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원생활은 정말 로망이
이상이고 굉장히 좋은 점이 있지만은 전원생활에 숨겨져 있는 부분, 그런 어떤 자연이 주는 혜택 못지않게 또 불편함이 있는 부분을 잘 감수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전원생활형 라이프 스타일로 가져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하나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스타일은 취미생활형입니다.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시간이 없어서 자기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특기를 좀 살려보고 싶었는데 그 취미생활을 못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여유가 있으니까 취미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취미생활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서는 그림이라든지 서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정말 몰입하고 그 동호회에 가입해가지고 국전에 나가서 입성까지 하고 또 개인 시화전을 벌이고 그렇게 하면서 후손들에게 글씨도 물려주고 그림도 물려주고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합창단에서 연주 발표회도 하고 또 연주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으로 이런 중후한 멋이 있고 또 작품도 후손들에게 남겨서 매우 뜻깊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직장을 다닐 때도 좀 일부러 여유를 둬서 뭔가 악기를 배운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취미를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사진 작가로서 또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여행을 취미로 삼아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버킷리스트 속에서 세계 60개국은 다 여행을 할 거라고 하는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골프를 취미로 하시는 분도 있으셔서 틈만 나면 골퍼로 교제도 하고 교류를 하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시사 선택해서 여러 가지 잡동사니 여러 가지를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두 가지 부분을 바로 잡아서 뭐 글도 쓰시고 책도 읽으시고 이런 취미로 라이프 스타일을 계획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세 번째 타입이 있습니다. 세 번째 타입은 체력 단련형입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이나 또 은퇴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건강도 매우 힘들고 또 체력도 많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헬스장에 등록해서 정기적으로 헬스를 한다든지 또 축구 동호회 또 야구 동호회 또 뭐 탁구 동호회 이런 데 가입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그런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등산을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만보 걷기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교제도 하면서 체력 을 보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루 일과 중에서 일부분을 떼어서 체력 보강형의 라이프 스타일은 의도적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다닐 때도 은퇴하기 전에도 은퇴라는 것이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주력 일을 쉬고 다른 제2의 2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건강관리 이런 체력 단련형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도모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체력 단련형 부분 쪽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면서 여유 시간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네 번째 타입으로서는 이건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인데 제가 이 이름을 양다리형 전원생활 타입이라고 붙였습니다. 양다리 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형 전원생활 타입이라는 것은 주 생활은 도심에 삽니다. 서울권이나 수도권이나 도심에서 하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제주도라든지 강원도 속초라든지 부산이나 여수 등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양다리형 전원생활 타입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은 대학 교수로서 은퇴를 하시고 퇴임하시고 나서 서울에 그 아주
고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집이 있으시면서도 강원도에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 하나를 전세로 얻어서 그래서 일주일에 절반 정도는 강원도 속초에 가셔서 그 바다를 보시고 자연하고 또 설악산 등산을 하시고 힐링을 하시면서 또 한 절반 정도는 도심에서 생활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골프도 치고 여유롭게 생활하시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또 시골이나 제주도나 이런 데 집은 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조금의 자를 하면은 뭐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렌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유 시간을 아주 자기에게 맞게 활용하는 이런 양다리형 저는 생활 타입이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저도 작가 생활이라든지 또 목회가 끝나고 나면 양다리형 저는 생활 참 부럽습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가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습니다. 마지막 타입 5번째 타입인데 요것은 자녀 돌봄형입니다. 자녀 돌봄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만은 손자나 손녀를 친자녀처럼 돌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타입인데 손자녀를 돌본다는 보람도 느끼고 실제 자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무리하게 텔레비전하고 등산만 간다고 해서 시간을 그렇게 소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의 자녀 그러니까 손자녀들을 직접 케어를 하고 학원에도 데려다주고 유치원도 데려다주고 또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가치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는 자녀 돌봄형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시는 분도 큰 보람을 느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5가지 타입의 생활을 보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일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일주일에 한 2번 나가는 회사에 2번 나가는 일이라든지 또 자기가 적정한 수입, 약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활동, 직업의 활동, 그러한 수입의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점을 머릿속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은퇴 생활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은퇴하면 시간적 여유가 많을 것이므로 미리미리 삶에서 나의 가치를 찾아내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가 활동들 또 은퇴 생활 하시는 선배들의 이 5가지 타입들을 참고로 하셔서 적정하게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을 하시다 보면은 은퇴에서 오는 경제적인 거, 건강적인 거, 또 외로움, 3번째 외롭고 고독한 부분들을 잘 소화시켜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옥표 이기는 TV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은퇴하신 분들의 삶을 이기도록 만들기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 개발해서 여러분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